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그동안 40회 동안 진행한 니체 철학 공부를 4가지 큰 주제로 묶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첫 강의 주제는 자기 이해입니다. 1강. 절대로 후회하지 말라. 결코 후회하지 말라. 후회는 한 가지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만약 후회할 만한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을 하겠노라 하지 마라.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중년은 우리 인생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과 가능성을 위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종종 중년이 되면 아쉬움과 후회의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후회는 과거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의문과 자책을 불러일으키지만 니체는 중년에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니체는 본문에서 중년들에게 결코 후회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후회는 어리석음을 쌓는 일이며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 대신에 후회할 만한 나쁜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년은 대부분 사람에게 후회와 아쉬움을 떠올리게 하는 시기입니다. 과거에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의심을 품고 그 결정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회의 감정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니체는 후회하고 자책할 때 그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되돌리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후회의 시간과 정신을 낭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대신에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좋은 일을 향해 다짐해야 합니다. 중년은 인생에서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후회와 아쉬운 경험들은 이제껏 축적된 지혜와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과거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긍정적인 변화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자신과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후회는 한 가지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다는 니체의 말처럼 중년에는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는 과거의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겹치는 행위일 뿐입니다. 중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후회와 아쉬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향해 다짐함으로써 우리는 중년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말라는 중년의 기회와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소중한 조언입니다. 2강. 옳고 그름은 양립한다. 모든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건 특정한 원근법이라는 통찰이다. 즉 개인, 집단, 종족, 국가, 교회, 신앙, 문화의 보존을 말한다. 하나의 원근법적 평가가 있을 뿐이라는 걸 망각하기 때문에 모순된 평가와 모순된 충동이 하나의 인간 내면에서 우글대는 것이다. 권력의지. 중년은 삶의 여정에서 더 깊고 폭넓은 관점을 획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니체는 그의 철학에서 특정한 원근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평가가 모순된 충동과 모순된 평가를 내면에서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중년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고착하기 쉬운데 니체는 하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모순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니체는 가치평가에서의 문제점을 특정한 원근법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특정한 개인, 집단, 종족, 국가, 교회, 신앙, 문화의 보존을 중요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 체계를 가리킵니다. 중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특정한 원근법이 갖는 한계를 깨닫게 되며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옳고 그름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다양한 시각과 가치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니체의 주장은 중년에게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중년은 이미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추었으며 특정한 원근법에 갇혀있지 않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중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니체는 하나의 원근법적 평가가 있을 뿐이라는 걸 망각하기 때문에
모순된 평가와 모순된 충동이 하나의 인간 내면에서 우글대는 것은 중년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중년은 과거의 평가 체계와 그에 따른 충동을 돌아보며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 평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년은 니체가 경고하는 모순된 충동과 모순된 평가를 극복하며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니체의 옳고 그름은 양립한다라는 가르침은 중년에게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추라는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특정한 원근법에 갇혀있는 평가 체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시각과 가치를 수용하며 성장하는 중년의 모습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중년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더 나은 사회와 미래를 향한 철학적 기여로 이어집니다. 3강. 결핍을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은 삶을 위한, 더 풍부한 삶을 위한 자극제로 효과적이다.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해 삶을 새롭게 발견했다. 나는 모든 좋은 것,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맛볼 수 없을 사소한 것까지 맛봤다. 내 건강의 의지와 삶의 의지를 나는 나의 철학으로 만들었다. 제대로 된 인간은 자신의 유익한 것만을 맛있게 느낀다. 그는 해로운 것에 대한 치유책을 알아맞힐 수 있다. 그는 우연한 나쁜 경우들을 자기에게 유용하게 만들 줄 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에서는 질병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통해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찾아나가는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년을 위한 결핍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부족함과 도전 속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질병은 부족함과 결핍을 암시하는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니체는 이를 삶을 향한 자극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질병을 통해 자신과 삶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결핍이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풍부한 경험과 의미 있는 순간을 찾아 나가는 자세를 시사합니다. 니체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좋은 것과 심지어는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사소한 즐거움까지 맛보았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중년의 시점에서 삶의 다양한 측면을 탐험하고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의지와 열정을 나타냅니다.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중년의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놓치기 쉬운 소소한 즐거움에 주목하는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자기 건강에 대한 의지와 삶에 대한 의지를 자신만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을 찾아 나가는 중년의 철학을 강조하며 건강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년에 이르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건강과 삶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결핍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체는 해로운 것에 대한 치유책을 알아맞힐 수 있고 우연한 나쁜 경우들을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중년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도전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것들을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 활용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결핍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중년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며 우연한 나쁜 경우를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강. 자제력을 길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병에 걸리면 결코 반응해서는 안 될 때에 가장 맹목적으로 반응한다. 본성의 강함은 반응을 기다리는 일에서 나타난다.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유용하다. 은거하는 철학자 탁발승의 실천은 올바른 가치 척도에 의한 것이다. 어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가능한 한 최대로 저지할 때 그 자신에게 가장 유용하다. 65888 인생은 우리에게 다양한 선택과 도전, 경험을 제공하며 특히 중년에 이르면서 그 가치는 더욱더 깊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과거의 행동과 현재의 선택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중년에 안착된 지혜를 찾으라는 조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년에 이르러서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는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을 지닐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다면 결코 반응해서는 안 되는 때,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중년의 삶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으로 어떤 결정이나 행동할 때에는 신중한 고민과 깊이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가 언급한 은거하는 철학자, 탁발승의 실천은 올바른 가치 척도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은 중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은거하는 자세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년에는 지나온 세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 미래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최대한 자제할 때 그 자신에게 가장 유용하다는 니체의 주장은 중년에게 큰 용기를 부여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는 후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은 더 나은 선택하는 기회로 다가옵니다. 중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경험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풍요로운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니체의 철학은 중년에 서서 삶을 돌아볼 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를 향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중년에 이르면서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며 지혜를 쌓고 존중하는 것이 더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은거하는 철학자가 되어 지난 시간을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는 중년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5강. 고독은 뛰어난 사람의 운명이다. 나는 나 자신을 기다려야 한다. 나의 자아의 샘으로부터 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갈증을 참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고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이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추방하고 나에게서 영혼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악의를 품으며 모든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때 내가 다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막이 필요하다. 아침놀. 니체는 고독을 나 자신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혼자만 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내적 성장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니체는 그의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아의 샘으로부터 물이 나오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내재적인 욕구와 열망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목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고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해 인내심을 키우고 대기하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가 열매를 품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랜 시간을 거치며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그에 따른 끈기와 인내력을 갖춰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자아의 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우리만의 생각과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니체는 그래서 말하듯이 우리에게 사막이 필요합니다. 사막은 단순히 고독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한 환경입니다. 사막에서 우리는 바람에 맞서고 땅과 하늘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독한 시간을 가지고 내면의 성장과 함께 존재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독 속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거나 지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아의 샘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지해야 하며 끈기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고독은 뛰어난 사람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아 실현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는 고독이 우리의 운명임을 알려줍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6강. 인생 끝까지 변화하라. 정신은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는 어떻게 사자가 되며, 사자는 어떻게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 정신에게는 참고 견뎌야 할 무거운 짐이 허다하게 많다. 이 정신은 낙타처럼 자신의 사막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그곳에서 사자로 변한 낙타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를 쟁취하고 어린아이로 변신해 기어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고 새로운 시작과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신은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는 어떻게 사자가 되며, 사자는 어떻게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 니체는 이와 같은 말을 통해 인간의 삶은 변화와 자아의 성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중년은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년을 위해 인생 끝까지 변화해라는 중년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향해 여행을 떠나는 방법을 탐구해야 합니다. 낙타에서 사자로 변화하기. 중년은 과거의 경험과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낙타로서의 우리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벗어나 변화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 변화 과정은 불안과 자기 탐색을 동반하며 우리를 사자로 변화시킵니다.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화하기. 중년에서의 사자는 새로운 창조와 자유를 탐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관념과 틀을 깨고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놀이와 순진한 마음을 통해 어린아이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 끝까지 변화하기. 중년을 지나 인생의 끝을 향해 나아갈 때 변화와 성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는 일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끝까지 변화하는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새로운 시작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중년은 과거의 역할이 끝난 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입니다.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과 관념을 깨고 자아의 탐색과 인내를 거쳐야 합니다. 중년의 변화와 성장은 삶의 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변화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놀이,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기어이 돌아가는 바퀴가 되어야 합니다. 중년은 인생 끝까지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여정이며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기 위해 변화해야 합니다. 7강. 삶 그 자체를 사랑하라. 나는 사물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다. 이것은 운명에 나는 추한 것과 전쟁하고 싶지 않다. 나는 비난하지 않겠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조차도 비난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에게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긍정하는 사람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즐거운 학문. 니체는 나는 사물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그것을 선명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운명의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운명애란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다양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중년의 시기에 이러한 운명애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년은 어릴 때와는 다른 많은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는 시기로 자신의 목표와 꿈을 제고하며 삶을 평가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한 것과 전쟁하고 싶지 않다. 는 니체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중년의 자신을 비난하거나 그 충격으로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결점과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의 비난에 대한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년은 자신의 가치와 업적을 되돌아보는 시기이기에
비난과 부정적인 평가에 매몰되는 것은 그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겠다. 라는 니체의 말 또한 동감합니다. 중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자기 비난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은 그 어떤 이득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그 속에서 창조성과 성취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와 인식을 바탕으로 중년에는 우리는 자신이 긍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혜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일을 위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삶 그 자체를 사랑하라는 중년에 우리는 자신의 삶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8강 초인,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위버맨시, 초인을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위버맨시, 초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중년에 이르러서 우리는 자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진입합니다.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주하는 여러 고난과 고뇌를 극복하여 온전하고 원만한 삶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중년은 자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심화된 이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초인을 가르치는 것은 자아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중년에 이르면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지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극복의 과정이 온전하고 원만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됩니다.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라는 니체의 말은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어려움에 대한 강조입니다. 중년은 무엇보다 삶의 복잡성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중년의 온전함과 원만함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마주하고 극복하면서 내면의 강함과 성숙함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성장과 극복이 중요합니다. 위버맨시, 초인로서의 성장은 타인과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년에 이르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고난과 기쁨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성장은 온전하고 원만한 삶을 향한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니체의 위버맨시, 초인은 중년에 있어서 자아의 극복과 성장, 도전과 어려움에 대한 대처,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중년은 어려움과 도전이 많은 시기일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온전하고 원만한 삶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온전함은 자아의 극복과 도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찾아집니다. 9강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라.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해서 또 다른 꿈을 더해나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다음에 이어질지 모를 장벽을 걱정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자기 미래의 꿈을 쫓아가며 그 속에 끊임없는 새로운 꿈을 더해 나가야 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현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소소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오히려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삶은 변화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이미 어떤 꿈을 이루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추가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꿈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끝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기는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꿈의 끝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중년이 되어도 여전히 새로운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성취에 안주하거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다음에 이어질지 모를 장벽에 대한 걱정이 발걸음을 머무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야말로 더 큰 꿈을 향한 도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년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편견과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며 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험은 우리를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 또 다른 꿈을 더해나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년은 삶에서 새로운 지혜를 터득하고 지난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을 향한 발걸음은 우리가 꾸는 꿈들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자 더 큰 성공과 만족을 향한 시작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는 미래의 꿈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꿈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중년이라 해서 꿈을 향한 열망이나 도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키우고 향상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을 향한 발걸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여정의 일부로 남아있게 됩니다. 10강 위험하게 살기. 믿어보자. 가장 위대한 풍요와 가장 큰 즐거움을 끌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위험하게 살기이다. 당신의 도시를 베수비오 화산 위에 건설하라. 당신의 배를 아직 탐험하지 않은 바다로 출항시켜라. 당신 자신과 투쟁하라. 즐거운 학문. 중년의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가족과의 안정된 관계, 경력의 안정성, 재정상의 안정 등 여러 가지가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중년에 있어서도 위험하게 살기라는 관점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인생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년에 여전히 움직이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한 영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니체는 당신의 도시를 베수비오 화산 위에 건설하라. 당신의 배를 아직 탐험하지 않은 바다로 출항시켜라. 당신 자신과 투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중년에 있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투쟁, 성장의 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도전을 위해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후회는 선택의 결과에 따라 오직 하나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중년에 우리는 안전한 선택만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내면적인 욕망과 목표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경험과 성장을 얻을 수 있으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도전은 비록 어려울 수 있지만 중년에 살아나는 용기와 의지로 이뤄집니다. 중년에는 안전한 틀을 벗어나 위험을 감수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안전한 일상에 안주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비극적이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년에 있어서도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선택하고 위태롭게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중년에게도 위험과 도전은 성공과 더불어 함께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